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새해 첫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알찬 계획도 세우셨나요? 저 하모린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청룡과 꼭 어울리는 패턴을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모두 채널 고정, 시선 집중해주세요. (2024년은) 바로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용 모양을 가지고 왔어요. 청룡의 해가 밝았는데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패턴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패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볼 패턴은 드래곤 패턴이라는 패턴이에요. 말 그대로 드래곤,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해서 바로 드래곤 패턴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패턴인지 정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드래곤 모양을, 드래곤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자, 바로 이게 드래곤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드래곤 보이시죠? 자, 드래곤의 가장 우리가 모양을 생각해 보면 머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심인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 그렇죠? 그리고 다리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배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꿈틀꿈틀할 때 다리가 4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패턴을 보면서 함께 어떤 패턴인지 살펴볼게요. 일단 청룡이 머리가 있다. 그리고 청룡이 이렇게 꼬부랑거리면서 등이 있다. 등이 있다. 머리가 있다. 그리고 나서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다. 그리고 꼬리가 또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고 이 모양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드래곤 패턴의 모양은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하모닉 이론이라고 하면 보통 W자나 M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가 D점이라면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전 포인트를 잡아서 반전 지점을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찝어내는데 그 하모닉 이론의 목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D점이 나오면 얘가 반대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드래곤 패턴은 조금 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D가 끝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D 끝난 방향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D점을 돌파한다. 돌파 지점을 가늠해 보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구나 라고 또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죠? 여기가 0.886과 1.13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0.886과 1.13이 의미하는 바는 다들 기억나시겠죠? 0.886은 1에 저점을 해하지 않는 눌림목의 마지막 피보나치 하모닉 비율의 자리예요. 그게 바로 0.886. 1.13은 제가 뭐라고 했죠? 스탑 헌팅. 그렇죠? 요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판별할 때 그리고 눌림목 지점을 판별할 때 이 0.886과 1.13을 확인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죠? 여러분 하루에 상한가 치는 종목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런 보통 종목이 있기 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지지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0.886과 1.1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 1의 자리에서 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사실 손절을 안 하기도 애매하고 손절을 안 했다 그러면 점점 불안감이 밀려오는 그런 자리가 바로 또 1.13이에요. 사실 물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물리는 금액이 베팅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부담감의 고통이 더 늘어납니다. 보통 그래서 기쁨, 내가 수익을 났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받고 있을 때의 그 고통이 더 심하다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도 뼈가 아픕니다. 뼈가 아픕니다. 그래서 0.886과 1.13이라는 자리는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1.13 탁 치고 갔을 때 여기 내 손절가가 떨어지자마자 팔리자마자 손절하자마자 다시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또 굉장히 주는 자리가 바로 이 1.13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베팅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 추세선을 돌파할 때 얘가 지금 제가 화살표를 한 개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얘가 올라와서 약간 다시 내려오고 이 추세선을 지지하는지 지지 못하는지 또 확인을 해요. 이때 잡아서 한번 베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돌파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0.382에서 0.618 되돌림으로 다소 조금 넉넉하다고 보시면 되고 언제나 유연한 사고가 우리가 또 필요하니까 0.618보다 조금 더 나가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0.382보다 미달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0.382에서 0.618 그리고 0.618보다 조금 더 커지는 경우는 간혹 있다. 그럴 땐 유연하게 대처하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좋은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또 사실 약간 이런저런 패턴이 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패턴이 떠오르실 거예요. 뭐 이중 바닥형, 쌍바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뭐 이거 헤드앤숄더랑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데 어깨가 좀 만약에 여기서 작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바닥형 패턴. 바닥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은 다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그럼 기존에 있던 패턴 아니냐. 근데 왜 이름을 드래곤 패턴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냐. 또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 패턴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설이 얘네들이 마케팅 전략을 써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쓰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패턴을 고안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청룡하면 뭔가 중국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뭐 백호 주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백호 청룡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드래곤 패턴이.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하모닉 패턴을 조금 선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항상 또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수백 가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 하모닉 패턴의 이름을 가진 그런 패턴들은.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떠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논문이 있는지 어떠한 학술 자료가 있는지 그게 검증된 패턴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저와 함께 배웠던 뭐 가틀리, 뱃, 크랩, 나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래도 100년 정도, 가틀리 같은 경우는 1900년대에서 쓰였고 3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900년대부터 사용했으니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은 좀 더 검증된 어떤 학술과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정말 신생 패턴이고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학술 정보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선별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패턴을 얘기할 때 일단 이 패턴이 하모닉 패턴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살짝 의문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약간 의구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 B는 CD가 이 패턴 안에 내포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X, A, B, CD가 있으면 이 부분이 A, B는 CD 패턴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검증된 하모닉 패턴의 어떤 논리이자 또 주장을 뒷받침하는 패턴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름만 X, A, B, C, D 5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사실상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모닉 패턴의 이론과는 상이하다라는 거예요. 상이하다. 그리고 그 개념도 다르고. 그렇죠? 우리 D점하고 반전해야 되는데 이게 D점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단지 5개의 점이 생겼고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거를 여기에 입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패턴들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래곤 패턴은 아주 인기가 있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드래곤의 모양을 형상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구별이 쉽고 이게 만약에 바닥에서 잘 나왔다면 큰 수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일단 여기가 되돌림이고 여기 밑에가 눌림목이나 스탑헌팅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진 돌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또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만 이 패턴은 연구 자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선별하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얘는 어디서 왔는지 역사가 있는 패턴은 아니다. 이 정도 기본은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들 이제 드래곤 모양이 떠오르셨나요? 드래곤 모양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용이죠. 그쵸? 용이 있으면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기가 머리예요. 우리가 방금 패턴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머리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머리 부분, 이 머리가 앞쪽에 있고 여기가 얼굴, 여기가 얼굴이죠. 얼굴이 있고 용이 머리가 있다. 그럼 이 머리 부분이 바로 X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죠. 그래서 이 앞발 부분이 바로 A점, 첫 번째 이 바닥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바닥의 기준점이 바로 A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눌리는 것이냐, 스탑펀팅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할 때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가 C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꼬리 부분이 나왔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 모양처럼 이렇게 얼굴이 있고 곡선으로 얼굴이 있고 다리가 앞발 지나고 여기가 바로 등, 여기는 등이 되는 거죠. 등이 꿀렁거리는 느낌인 거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이 있고 꿀렁거려서 뒷발이 나왔다. 그럼 여기가 C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후 올라갔다. 그럼 이렇게 용꼬리가 하늘로 승천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 아주 재미있죠. 아주 재미있고 친숙하고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차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차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얼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얼굴 부분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매물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모닉의 X, A, B, C, D는 기본적으로 5개의 저항점으로 되어 있어요. 다들 아시죠? 이 5개의 저항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가 매물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캔들의 이렇게 중앙 부분이 매물대가 쫙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죠? 바로 이 차트상에서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강한 힘이 동반되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덤핑될 수 있는 자리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덤핑이 되면서 하락세가 점점 커지겠죠. 왜냐하면 큰 힘으로 밀어내려야 이 매물대가 뚫리게 되는 것이죠. 지지하고 있던 그 부분이 뚫리면서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힘이 동반돼서 쭉 떨어졌을 때 여기가 바닥,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바닥이 되는 것이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죠. 그렇죠? 큰 하락세에서 만약에 한번 올라갔다면 한 번만에 다시 쭉 천장까지 올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한 번만에 올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이때의 이 매물대가 있던 자리. 과거에는 지지를 했지만 이후 저항을 받게 되는 이 플립 자리.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이 자리가 바로 등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등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에서 한 번 맞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항 자리를 맞고 또 떨어져요. 또 떨어졌는데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거 또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했는데 우리가 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점에서 딱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했다. 뭔가 지지나 저항점 거꾸로였으면 저항이겠죠? 여기는 지금 상승, 주로 상승을 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차트를 갖고 왔고, 이렇게 봤을 때, 아, 저점 확인했구나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뒷다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가 보통 항상 그 추세선을 그릴 때는 가로선을 긋고 세로선도 긋고 이렇게 두 개를 그어요. 가로선도 긋고 세로선도 긋고. 사실 이 세로선은 개의 기하학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합니다. 피치포크라든지 거기에서도 이렇게 추세 채널 이런 거 그리고 할 때 다 사선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과 이렇게 직선을 그리게 되죠. 우리가 추세선을. 그래서 이 추세선을 머리와 등을 기점으로 이 부분을 체크했을 때 얘가 뚫고 올라왔다.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렇게 쭉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 차트가 바로 지난 2023년 아주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에코프로 차트예요. 우리가 에코프로 차트 보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에코프로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에코프로의 2022년도 차트인데요. 이 부분에서 드래곤 패턴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그 차트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게 에코프로 차트였다는 걸 다들 아셨나요?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왼쪽에, 지금 저쪽으로는 오른쪽인데 여기가 얼굴이 있고 그리고 머리, 그리고 다리가 2개 있고 등이 있고 꼬리가 이제 이렇게 승천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하늘색 패턴 보이시죠? 이 드래곤 패턴은 하모닉 패턴에서 항상 이렇게 아래쪽에 이 패턴이랑 함께 나와요. 보통 제가 하모닉 이론에 굉장히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틀리 패턴의 기원 그 강의 기억하시나요? 가틀리 패턴의 기원에 보면 결국에는 이걸 왜 만들었죠? 저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한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해럴드 가틀리의 1935년 주식시장의 이익에서 나온 한 장의 그림, 거기에서 나왔던 바로 이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이 기본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 드래곤 패턴을 보실 때는 안쪽에서 이 패턴과 꼭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그래서 보통 원래 가틀리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가틀리 패턴이 기존에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이 생기고 가틀리 패턴에서 더 세분화가 돼서 지금 가틀리 패턴 말고 배 패턴도 눌림목자리 굉장히 대표적인 패턴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피보나치 비율이 없고 어떤 형태만 있었기 때문에 배 패턴도 가틀리고 가틀리도 가틀리고 다 같이 가틀리였어요. 그리고 이 가틀리라는 이름도 해럴드 가틀리가 붙인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후세대에서 가틀리 패턴이다라고 그의 이름을 본따 만든 패턴이죠. 피보나치 비율도 가틀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후세대가 그냥 가틀리 쓰려고 그랬는데 이 모양만 보고 이거 모양만 보고 패턴 쓰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왜? 어디가 정확한 지점인지 모르겠어. 난 좀 더 손에 덜 볼, 나는 좀 더 좋은 가격에 사고 싶은데 그 가격이 어딘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붙인 게 바로 피보나치 비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나오는 이 눌림목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드래곤 패턴이라고 뭔가 의심이 될 때 하나의 근거로 반드시 합리적 의심과 근거 있어야 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패턴이 바로 이 눌림목을 가진 가틀리나 배 패턴이 아래쪽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오는 예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배 패턴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0.5를 주고 886의 눌림목 자리를 주는 그 패턴이 바로 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패턴을 치우고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얼굴 쪽 매물대를 뚫고 내려올 때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얘가 부딪혔는데 어디에서 부딪혔냐? 과거에 지지가 되었었던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저항 매물대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매물대를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여기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가격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로 판별이 되고 여기보다 약간 삐져나왔죠. 이런 거 휩소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보통 사람들이 또 잘 당합니다. 힘이 올라가는 힘이 조금 세면 이런 거보다 조금 넘어가고 조금 덜 가고 이런 거는 언제든지 좀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요.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도구니까 얘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픽스드 레인지,
fixed 무슨 뜻인지 아시죠? F-I-X-E-D, fix. 뭐 이렇게 나 여기 뭐 고장나서 고쳐줘 할 때도 픽스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거 내 스케줄 픽스해줘 할 때도 픽스. 그때는 고정하다. 그렇죠? 그래서 고치다,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픽스예요. 그래서 픽스드 드니까 ed가 붙었죠? 수동태니까 고정이 되었다. range 범주죠. 범주. 그래서 고정된 범주에서 보는 볼륨 프로파일. 증권 이런 주식 시장에서 볼륨을 얘기하는 건 거기 볼륨 좀 켜줘, 볼륨 좀 크게 해줘 이 볼륨이 아니라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볼륨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범위를 가지고 보는 거래량,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많은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볼륨 프로파일이고 픽스 레인지 고정된 범위를 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도구 툴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는 이런 좋은 도구들이 많으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매물대를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등 맞고 등 맞고 여기 지금 얼굴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앞다리가 탁 이렇게 잘 받쳐주는 거죠. 그렇죠? 탁. 그래서 이 뒷다리에서 받쳐줬네 하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할 때 얘가 원래 이 패턴은 여기에서 올라갈 때 올라갈 거야를 예측을 하고 여기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요 지금 갭 상승한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긴 갭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갭이 아니고 뭐 정확하게 뭐가 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사면 저항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얘가 돌파를 하고 돌파한 이후에 여기 지금 크게 보시면 여기 이 빨간 캔들 보이시죠? 여기에서 얘가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런 자리 여기 빨갛게 지지하는 자리가 보였을 때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보통 이런 데서 돌파한 이후에 지지 자리를 확인을 하면 확인했어, 좋아, 가는 거야 하고 빵 올려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얘가 등 맞고 여기 등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었죠. 근데 내려왔더니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뭔가 지지를 했는데 하면서 한 번 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매물대가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뚫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세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를 놓쳤다 그러면 이 자리에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이 들어갈 때 좋은 주식도 좋은 가격에 사야 좋은 주식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가격대, 좋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은 뭐 몇 분봉이냐, 뭐 며칠 봉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맞춰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무심합니다. 우리가 애가 탈 때도 전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몰라줘요. 항상 그래서 답답한데, 그렇죠? 근데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에코프로 차트인데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여기에서 가면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등,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등이 타겟이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등이 여기가 618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여기 아래쪽에서 가틀리나 배 패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가 보통 618 자리가 나와요. 이 등 정도 레벨이. 아니 등은 1의 자리가 되겠군요. 그렇죠? 등 말고 요런 데, 등 밑에 요런 C점이나 요런 데. 매물대 자리가 보통 618이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이 가틀리나 배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는 0.618 정도를 이제 최소 타겟 목표가 두 번째로 잡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618짜리 이런 데서 한 번 더 또 이렇게 와리가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첫 번째 목표가 정도로 잡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갔다. 그럼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게 바로 이 머리입니다. 또 머리. 이 머리 부분이 또 두 번째 이제 타겟가가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는 또 보통 한번 저항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뾰족하게 나온 부분, 여기도 보통 이전에 만약에 여기가 더 컸다 그러면 더 크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전에 더 컸다 그러면 여기는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니까 계속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전 여기가 저항을 받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 번은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힘이 아주 강하면 여기에서 근처에 머뭇머뭇하면서 다시 상승을 하겠죠. 지금 요때처럼요. 그런데 지금 이 차트에서는 머리에서 저항을 좀 크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 등 쪽에 와서 여기를 확인하고 굉장히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에코프로가 실제로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구현된 이후 끝도 없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이때 당시가 뭐 지금 몇만 원 안 하던 때인데요. 이때 이후로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끝도 없이 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만약에 이런 패턴을 발견하고 만약에 샀다면 작년 2023년에는 엄청난 수익을 상반기에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차트를 제가 또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어요. 에코프로의 지금 차트를 우리가 방금 본 드래곤 패턴에 또 대입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단 아래쪽에서 패턴이 형성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래쪽에서 패턴을 형성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왼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은 형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0.886에서 일단 지지받은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죠? 자, 아래쪽에서 패턴이 딱히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또 형성되는 게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이 꼬리를 빼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봤을 때 머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았을 때 고점부터 아래쪽 이쪽을 해보면 얘가 한 0.382 정도 되돌림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후에서 다시 내려와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드래곤 패턴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고점을 X점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A점을 현재의 바닥 부분, 그리고 이렇게 B점 등 라인을 잡고 뒷다리를 잡고 얘와 일직선되는 부분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선을 그려야 되니까요. 추세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형성된 모양은 얘가 지금 드래곤 패턴 상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의 마감이 어떻게 될지 이 캔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뚫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턴을 보실 때 하모닉 이론은 사실 RSI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RSI가 지금 날봉상에서 얘가 50선에서 버티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에코프로가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면 그러면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이 B점인 구간, 이 구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잘 상승을
할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다시 우리 PPT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래곤 패턴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패턴을 가지고 와봤어요. 드래곤 하니까 뭔가 느낌 있는 동물인데, 느낌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또 다른 느낌, 그리고 굉장히 그림적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어서 또 굉장히 이해하기 재미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패턴인지 함께 보러 가실게요. 바로 백조 패턴입니다. 스완 패턴이라고 해요. 스완 패턴. 다들 백조 아시죠? 우아한 백조를 떠올리실 텐데요. 백조 하면은 사실 스완은 스완인데 화이트 스완도 있고 블랙 스완도 있죠. 하모닉 패턴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패턴 그리고 블랙 스완 패턴 이렇게 있어요. 함께 보실게요. 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백조가 날개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백조가 날개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짝씩 사용된다고 보면 돼요. 한쪽은 블랙 스완, 한쪽은 화이트 스완.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서 패턴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패턴의 생김새를 보면 날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날개가 백조가 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모양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학술 결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이론이 뒷받침이 되는지는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백조 패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하모닉 패턴의 A, B는 CD 패턴이 기본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블랙 스완은 이쪽이에요. 오른쪽에 날개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끝이 높은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이트 스완은 이렇게 펴지는, 이렇게 날개가 펴지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왼쪽이고 그래서 화이트 스완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근데 X, A, B, C, D의 5점을 여기서 붙였는데요. 그것은 무조건 왼쪽부터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블랙 스완은 X, A, B, C, D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좀 좁아지는 날카로운 형태라면 반대쪽의 날개는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X, A, B, C, D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예요.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을 살펴보면 X, A, B, C, D가 있는데 A, B는 C, D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A, B는 C, D인데 여기에서 뭔가 X점을 그냥 붙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패턴이에요. X, A, B, C, D. 그래서 백조 패턴은 일단 모양은 A, B, C, D에다가 X점이 앞에 뭐가 하나 기준이 되는 X점이 하나 붙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화이트 스완 같은 경우는 X, A, B, C, D인데 이 앞쪽 부분이 A, B는 C, D처럼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A, B는 C, D 패턴을 그렸을 때 우리가 보통 반대 방향으로 타겟가, 목표가를 잡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목표가 타겟 2 지점 정도 되는 0.618 되돌림 정도 되는 그 영역 아니야? 이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X, A, B, C가 여기가 A, B는 C, D 패턴처럼 보이고 뭔가 D점을 타겟 목표가랑 같이 연결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백조 패턴 같은 경우가요,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도 넓고 이 찾아보면 패턴마다 그 비율이 다 달라요. 그리고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ABCD 패턴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ABCD 피보나치 비율에 맞는 그 비율에다가 X점을 연결해서 그 정도만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함께 차트에서 함께 그려볼게요. 자, A, B는 CD2를 이용해서요. 백조 패턴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우선 A, B는 CD2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0.618과 1.618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X점이 붙었다. 그럼 뭔가 기준이 되는 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 X점을 두고 여기서 뭔가 X, A, B, C, D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것이 어떤 백조 패턴의 일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A, B는 CD 패턴을 이렇게 뭐 상승하는 패턴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에서 0.618짜리 피보나치 되돌림 2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가 어떤 타겟 2 우리가 목표가를 0.618에다가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이런 부분이 백조 패턴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조 패턴이 이런 느낌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비율이 정확한지 뭐 알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 백조의 모양을 닮았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판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은 A, B는 CD 패턴을 기반으로 한 비율을 써보면 어떨까 뭐 생각이 들어요. 백조 패턴에서 가끔 이렇게 구글에서 돌아다니는 표를 보면 4.237이라는 그런 피보나치 비율 수가 쓰여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에서 사용되는 피보나치 비율은 4.236이 맞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4.236이 기본 툴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피보나치는 4.236인데 가끔 이 백조 패턴을 찾아보면 4.237이라는 숫자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조금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임하면서 이 백조 패턴을 어떤 모양과 그런 원리에 근거해서 사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제가 가틀리 패턴 및 다른 하모닉 패턴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강조하지만 패턴이 뭐 물론 비율이 중요하죠. 물론 비율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비율은 약간 유연한 상호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이 패턴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 패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항상 그 점에서는 포커스,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패턴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에코프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에코프로와 세트로 함께 잘 갔던 그 주식 기억나시나요? 바로 에코프로 BM인데요. 그럼 에코프로 BM에서도 드래곤 패턴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보통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합니다, 보통. 그래서 개별 종목,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개별 종목을 볼 것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 하나만 보면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점을 놓치고 계세요. 지수를 보면서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통 마음에 드는 기업과 그 주가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꼭 한번 코스피 지수를 항상 같이 함께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에코프로와 함께 갔던 같은 섹터에 있던 주식은 다 비슷한 형태를 띠고 다 차트가 비슷비슷하게 모양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지수를 보고 그 이후에는 섹터를 보게 됩니다. 어느 분야가 잘 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 분야의 대장주의 패턴이 있으면 그 대장주의 패턴과 거기에 딸려 있는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한 패턴과 흐름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대장주라고 봤을 때 그럼 그걸 따라갔던 에코프로 BM은 어땠을까요? 드래곤 패턴이 과연 여기에도 나왔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머리로 잡고요. X 잡고 그리고 A, B 등까지 왔죠. 그리고 뒷다리, 눌림목 자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D를 이렇게 딱 그렸어요. D를 그렸는데 얘가 여기서 지지를 했느냐, 그렇죠?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사선이 있으면 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바로 상승을 했지만 이 차트 경우는 좀 이 추세선을 따라서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밀렸지만 이 저점을 해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쭉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이때 같이 드래곤 패턴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후 조정의 시간을 이제 거치고 한참 뒤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배웠던 3중 상승 바닥형 그리고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틀리와 배 패턴의 기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위에 입혀지는 드래곤 패턴, 어떤 돌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여러분 이 패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 2024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